안녕하십니까. IM 부자 임부자입니다. 2020년 10월 31일 미국 기업 투자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분석 대상 기업은 테라다인입니다. 네, 엔터티 인포메이션 기업 정보입니다. 기업명은 테라다인입니다. 트레이딩 심볼은 TER, 나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본 기업은 1960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섹터는 테크놀로지, 기술주입니다. 다음 산업은 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반도체 장비 및 소재입니다. 5 years monthly 베타는 1.28입니다. 그 다음 회계 마감 기준은 12월 31일입니다. 다음은 주당 배당 금액입니다. 2015년부터 20년까지 우선 2015년부터 2016년 사이는 분기별 주당 배당 금액이 6센트였습니다. 이후 2017년 7센트, 2018년 9센트, 19년 9센트 하다가 이제 2020년 10센트로 소액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기업은 1960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본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영역은 반도체, 세미컨덕터, 와이어리스, 무선 제품,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리지와 전자장치 등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 테스트 시스템을 설계, 개발, 제조부터 판매까지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럼 이런 자동 데이터 시스템이 적용되는 분야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가전제품, 와이어리스, 무선, 오토모티브, 자동차, 그 외에 산업 컴퓨팅, 통신, 항공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업은 산업 자동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에는 콜라보레이티브 로보틱 암스, 즉 협업 로봇팔, 또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 자율 이동 로봇 및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등이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군을 보시면은 세미컨덕터 테스트,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테스트 인스트루먼트 앤 시스템, 주로 이제 테스트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 테스트, 그다음에 서킷 브로드, 그러니까 회로 기판, 인스펙션 시스템 등이 또 생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프로덕트,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테스트 시스템 등이 주요 생산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본 기업의 매출은 당초의 사업 계획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중국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와 5G 테스트 이 두 분야의 테스트 장비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 또 무역 분쟁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크게 좋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 기업은 2018년에 두 건의 인수합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에너지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2,760만 불에 합병을 했습니다. 매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주로 복잡한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단순화하거나 또는 활성화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 또 4월 25일에는 모바일 인더스트리얼 로봇이라고 해서 MIR 이 회사를 인수합병했습니다. 1억 9,500만 불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콜라보레이티브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 관련 기업입니다. 밸런스 शी트 재무상태표입니다. 2015년부터 자산 사이드를 보면은 2015년 250한 5억 불, 그 다음에 2016년도에 276억 불, 2017년도에 311억 불로 이렇게 크게 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70억 불, 278억 불다가 다시 2020년에는 325억 불로 이렇게 다시 이게 증가하는 이런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17년도에 크게 그 자산 사이즈가 늘어났습니다. 276불에서 6억 불에서 310억 불로. 근데 이것은 이제 2018년도에 인수합병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그와 관련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산이 이렇게 돼 있고요. 물론 이제 부채 부분에서 봤을 때도 역시 비슷한 똑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5억 8,200만 불, 9억 3,300만 불, 그 다음 11억 5,500만 불에서 2017년도에 크게 늘어났는데 이 크게 늘어난 거는 주로 이제 이 2016년도에 3억 5천 한 200만 불 이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6년 12월 그 31일, 예, 31일입니다. 31일 그 convertible 그 senior unsecured note, 즉 그 선순위 무담보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게 한 3억 5천만 불 발행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부채가 이제 2016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가 는 부분은 자산 부분에서는 어디에서 많이 늘었나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쪽에 그 유동자산 중에서 캐시 이퀴벌런트가 뭐 약간 한 1억 불 정도 늘어났고요. 근데 특별히 많이 늘어난 것이 이제 이게 마케터블 시큐리티입니다. 이것이 이제 투자 채권이죠. 단기 투자. 그것이 8억 7천만 불에서 13억 4천. 그러니까 여기서 조달해서 일단 단기 그 채권 투자로 해서 자산으로 이렇게 예치시켜 놨다가 이것이 이제 2018년도에 그 기업 인수 합병, 또 2019년도에도 소소한 그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그 몇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것이 이제 흘러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2017년도에 그 마케터블 시큐리티가 13억 4,700만 불에서 이제 2018년 끝날 때쯤 됐으면 이제 다시 1억 9천만 불 이렇게 줄면서 그 인수합병에 대한 재원으로 조달된 것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쉐어홀더스 에코티 쪽에서는 19억 불, 18억 불, 19억 불, 또 15억 불 이렇게 좀 이래 14억 불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주로 이제 여기서 그 줄어니가 그 accumulated deficit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게 4억 6천, 2억 3천, 2억 7천 플러스였다가 이제 뭐 마이너스 1억 5,800, 마이너스 2억 4,100 이렇게 줄었는데요. 이게 이제 리테이닝 어닝입니다. 이게 여기서 accumulated deficit이. 그래서 이 리테이닝 어닝은 왜 줄었냐면은 여기 지금 나타나진 않는데 그 트레저리 있습니다. 트레저리 시큐리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자사주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이 리테이닝 어닝이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선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부채와 그 자본 비율을 봤을 때 자본이 뭐 한 거의 54% 이 정도면 상당히 뭐 그 양호한 걸로 이렇게 그 재무 비율은 안정적인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이후에 파이낸셜 레이쇼 그쪽에서 한번 보면은 전반적인 걸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달된 그 3억 5,200만 불, 3억 6,500만 불에서 이게 선순위 무담보 전환사채가 2016년 12월에 발행됐는데 여기 만기가 2023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그 전년 대비 변동 그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순위 무담보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그것이 이제 발행해서 들어온 금액을 이제 주로 이제 단기 채권으로 이렇게 적립시켜 놨던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 나타나는데요. 보시면은 2016년도에 이제 82.34, 2016년도에 이제 발행해서 이제 82.34, 그다음에 54.76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2017년에 그다음에 그 피크 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수합병이 일어나면서 이제 단기 투자 채권을 이제 아까 매각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보여드린 거하고 큰 차이는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단지 이제 여기서 좀 하나 좀 언급할 만한 게 이제 이겁니다. 이게 long-term contingent consideration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저 인수합병을 할 때 그 전체 일부를 이제 저걸 주죠. 그러니까 매수 대금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저기 조건부로 그 2018년부터 내지는 뭐 17년부터 해가지고 그 몇 년도까지 그 스레시홀드 소위 말해서 그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당초 약속됐던 그 기준을 넘었으면은 그 추가적으로 이제 얼마를 더 주는 이제 그런 조건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이제 long-term contingent consider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기업은 우선 그 gross profit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나와 있고, 이건 이제 2020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합산, 요 이전 12개월 합산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최근 그 데이터로 이렇게 별도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gross profit은 뭐 여기 보시면은 퍼센티지로 봤을 때 거의 50%를 상회하는 아주 높은 그 gross profit이 나와 있고요. 총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 낮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점점 상승하고, 물론 이제 2016년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 14%, 그 다음에 24, 22에서 해가 갈수록 영업이익률 그 마진도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순수익, 넷 인컴도 역시 비슷한 20%의 최근 들어서는 20%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보이면서 기업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숫자들이죠. 그래서 수치로 봤을 때는 2014년 8,100에서 그 다음에 2억 6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300 갔지만 그 이후에 다시 2억 9,700, 4억 5천, 4억 6천, 그 다음에 최근 이제 6월 30일까지를 해서 2020년 6월 30일에서 2019년 6월 30일 그 1년 기간을 봤을 때 또 6억 2,600으로 큰 폭의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손익계산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 두 번째 페이지는 이쪽에 그 퍼센티지는 전년 대비 증감을 퍼센티지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2020년 6월 30일은 2019년 그냥 12월 30일 대비 변동입니다. 1년 변동은 아니고요. 한 6개월 사이에 최근의 변동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대체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출이라든지 그 영업 매출 이익,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그 순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계속 이렇게 2015년 이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에 그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2016년에 한 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빼고는 그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이제 그 금액은 이제 증가했지만 2017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제 여기 마이너스 1.68, 이 토탈 레비뉴, 그 매출액은 이제 그리고 그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도 약 뭐 한 거의 10% 감소하고 이제 그랬지만은
외래 그 순이익은 외래 75.32%로 2018년에 이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재무 비율 분석입니다. 첫 번째 수익성 비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net profit margin 매출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최근 22.5%, 그 전년 2019년에는 20.37, 그다음에 21, 12, 2016년에 잠깐 마이너스 한번 기록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20%, 최근 20% 이상의 그 높은 매출 순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퍼레이팅 마진은 영업이익률인데, 오퍼레이팅 마진 27, 24, 25에서 뭐 그 매출 순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뭐 이렇게 높은 그런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OA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19, 16, 16, 이렇게 17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6년 그때 뭐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5, 또 그 이전엔 또 8.0.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ROA가 한 5% 이상이면은 그 양호한 걸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뭐 양호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수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뭐 30%대를 뭐 상회하는 아주 높은 최고가 이렇게 높은 그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제일 나빴던 게 이제 2016 2.73,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가장 나빴던 고전에 낮은 게 이제 10.5인데, ROE는 보통 이제 한 5에서 20 정도가 이렇게 그 양호한 그 좋은 그 수치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걸 봤을 때는, 최근에 뭐 이제 20을 훨씬 상회하는 2018년부터는 이게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낮은 것도 10%를 이미 넘어 있고, 그래서 뭐 전체적인 수익성은 굉장히 높은 좋은 기업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런트 레이쇼는 유동 비율은 뭐 1만 넘으면 되는데, 1 넘으면 이제 뭐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여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게 뭐 2.8, 2.9, 그 이후에는 3.65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은 그 유동성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킹 레이쇼도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전 자본 비율은 8억 불, 12억 불, 18억 불, 최근에 이제 뭐 한 13억 6천만 불 이렇게 적간 뭐 전체 금액 봤을 때는 비율이 좀 이렇게 큰 금액 이렇게 적정한 큰 금액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금 전환 기간은 이제 78일, 2015년 78일, 그 위에 58, 55, 72, 84, 98인데, 뭐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난 건 이제 2018년도에 기업인수 합병과 무슨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인수된 기업이 어떤 제품의 판매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거가 영향을 받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조금 금년도 말까지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며칠 정도 걸리는 거나 하는 그런 것이 좀 파악될 것 같습니다. 예, 재무 비율 분석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안전성 비율입니다. 그래서 데트 어셋 총 자산 부채 비율은 46.31, 그다음에 2019년에 81.35, 82, 81. 그래서 뭐 이건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그 총 이자 부담 부채 부분을 총 자산으로 나눈 것. 그러니까 이자 부분의 이자 부담이 되는 유발되는 그런 그 부채만 놓고 봤을 때 그 비율을 봤을 때는 형껏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12%, 14%, 11% 이렇게 낮아지는데요. 이는 현재 이 기업이 그 부채라고 해봐야 그 선순위 무담보 전환사채, 이게 2016년 12월 30일 발행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2023년 만기고 금리가 1.2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그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금리도 낮다 보니까는 사실 이 총 자산 부채 비율 중에서도 특히 그 총 이자 부담 부채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그 비율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순위 무담보 전환사채가 2023년 만기인데,
2023년 9월 15일까지 이제 전환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근데 그 전환 가격이 지금 2019년 12월 31일 날 전환 가격이 31.6인데 지금 현재 가격은 뭐 훨씬보다 높으니까 이 기업이 이렇게 잘 영업을 유지하고 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것은 전환이 보통주로 전환이 돼서 자본으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외래 이 회사는 이 기업의 그 재무 비율은 훨씬 더 양호해질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데트 에쿼리 쪽을 보시면은 여기 86.25, 88.28, 77.9입니다. 그래서 그 에쿼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통 그 데트 에쿼리 쪽도 좀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그 보통 이게 한 2.0, 그러니까 200%가 되면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 그거 외에도 86, 88, 77이니까 그거보다 뭐 100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아까 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이자 부담 부채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3, 26, 24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재무 비율, 안정성 재무 비율은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셜 레버리지, 자기 자본 대비 총 자산 비율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1.86, 1.88. 그래서 이게 높지 않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높지 않다. 그다음에 이자 타임 인트레스트는 뭐 이건 28배, 19배,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이분은 뭐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현금흐름 충족도는 제가 이거는 이쪽에 2020년 6월 30일 부분은 현금흐름 충족도는 일단 제가 저 자료를 좀 구하기가 좀 그래서 쓰기가 좀 그래서 일단 빼놨고 그 대신 이제 2019년 동안 봤을 때 19년에 2.5, 2.62, 3, 3, 3.4 이렇게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고정투자 배당금 차입금 상환을 훨씬 커버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제 그 비율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성 비율을 봤을 때는 receivable turnover죠. 이것이 이제 4, 6.3, 7.2, 7.83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보통 좋은 비율이라고 하면은 한 2배 정도, 2배 리시버블 턴오버니까 한 2배 정도 나오면 굉장히 이제 뭐 괜찮은 수치인데 뭐 여기는 뭐 7.1, 7.83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다음에 뭐 재고 자산도 역시 이건 한 5에서 10 정도면 좋은데 여기 뭐 거의 한 아직 5 정도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높은 건 8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양호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제 ROE, 자기자본 수익률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죠. ROE 맨 첫 페이지에서 보신 것처럼 30% 이상 이렇게 높은 그 자기자본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레버리지도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자본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굉장한 그 기업 자체의 영업에서 그 수익률, 수익 창출 능력이 마진폭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낮고 부채 비율도 낮고 그 대신 자기 자본에 대한 어닝 파워는 높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이 기업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셧다운으로 모든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할 때, 이 회사도 역시 뭐 50불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70불 이상에 있다가.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해서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이전의 가격을 상회하는 지금 거의 한 80불 상반서 88불 뭐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9월 달에 한번 시장의 큰 조정에서 좀 큰 폭의 이제 조정은 받았지만 다시 이제 회복해서 현재 87불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뭐
기업 자체의 내용은 뭐 기술력이나 영업이익이나 무슨 그 수익률 이런 것도 뭐 훌륭한 그 회사고요. 그다음에 업종도 로봇, 뭐 또 반도체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첨단 업종이고 테크놀로지 쪽이고 그래서 보유 기술도 훌륭하고 그다음에 이 차트 그 주가의 차트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이런 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추천이 나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업을 보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그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오늘 이렇게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앞으로도 이렇게 좀 그 관찰을 하면서 적정한 레벨이라든지 또는 뭐 그 적정한 그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한번 매수를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